안녕하세요.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유 관련된 섹터에서 이제 해운주로 조금씩 시장의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 통해서도 이 정세적인 분위기와 함께 뭐 해운주와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드렸습니다. 현재 대한해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금일 한 5% 이상 5%가량, 4%에서 5%가량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해운주의 대표적인 게 흥하해운도 있습니다. 흥하해운뿐만 아니라 HMM이나 태용 로직스 같은 전반적인 이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이 움직임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대로 뭐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세를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지금 해운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 자, 이러한 부분 금일 영상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인 부분이 근간이 되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특히 가장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BDI 지표 발틱 운임지수다라고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한 변화를 이루었는지 오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된 기사가 또 나와주고 있는데, 물동량이 증가한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 지표가 살아나면서 물동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BDI 지표까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이런 관계성이 있는 건데, 자세한 이야기 금일 영상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유가인데, 이 원유 재고 일정이 또 오늘 나오게 됩니다. 원유 재고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예상됐던 부분보다 증가가 되면 당연히 유가에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해운주에는 이 부분이 비용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한해운에는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일 영상을 통해서 대한해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할 예정이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발틱 드라이가 발틱 운임 지수죠. BDI 지표인데 어제부터 해서 5%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한 상승을 현재 유발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발틱 운임 지수가 특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철광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 강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철광석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수요가 증가하니까 전반적으로 BDI 지표도 상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BDI 지표가 상승을 하니까 해운 물동량이 호조가 지속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해운 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 미국 제조업 지표도 중요하긴 한데,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4월 30일과 3월 31일 두 번의 예측치와 예측치보다 실제를 더 뛰어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기록을 50이라는 수치를 넘은 상태로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확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운 운임지수도 상승할 수 있게 되고, 앞서서 확인을 했듯이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대한해운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 자체는 해운주에게 업황의 호조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도 잘 나와주고 있고, 기업의 경기실사 지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증가한다라는 이슈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전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뭐 대한해운도 그렇고 흥하해운도 그렇고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LNG가 거의 3분의 1 정도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만약에 봉쇄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운임비 상승까지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운임비가 상승하면 이 부분도 직접적인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까지 발생시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향후 대한해운의 주가도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의 비용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비용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게 될 때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유가가 하락할 때 더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공급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5월 8일 오늘이죠. 23시 30분 경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나오게 됐는데 예측했던 부분보다 실제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 유가는 하방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해운주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해운주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운임비가 유가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 자,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된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운임비가 상승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유가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둘 다 상승하는 현상을 만들어 주는데 특히 대한해운행 같은 경우 운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가가 상승할 때도 대한해운의 주가도 상승해 주는 경향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펙 플러스죠. 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급이 증가를 하면서 유가 하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유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해운제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 마지막에 함께 살펴보려고 했는데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24년부터 26년까지의 컨센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도 꾸준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전망을 해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EPS도 증가를 해주고 있고 기업의 주당 순 자산 가치인 BPS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BPS를 살펴봤었죠. 이 BPS 구간과 현재 이 가격적인 구간을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이 3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 중에서도 이 대한해운이 BPS 측면에서 이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다시금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물동량이 좋게 나왔다라는 측면과 BDI 지표가 이 상승했다라는 이슈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이 대한해운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21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121선 구간이 남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사실 대한해운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을 봐야 되고 대선 전에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결국에 운임비의 상승까지 유발시키게 되면서 대한해운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전반적으로 해운주 전체에 속하는 이유지만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점 참고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